교육 현장을 40년 동안 꿋꿋하게 지내오신 현장 교사를 거쳐서 교육감 권한 대행을 거쳐서 그 다음에 최근까지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해오신 천직이 교육이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여러 번 강조하시다시피 정치와 무관한 거의 유일한 교육감 후보가 아니신가.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 정책을 이분보다 더 환하게 꿰뚫고 있는 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이대영 후보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는 해드렸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만의 강점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뭐 저의 강점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요. 네. 다른 분들보다 화려한 건 없어도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사범대학 졸업하고 교사로 발령을 받고 장학사 장학관, 그리고 교육과학부, 요즘도 그 교육과 과학이 합쳐진다고 그러네요. 네.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제 대변인을 거쳐서 네. 서울시 교육청, 그때 이제 교육감이 안 계셨어요. 네. 안 좋은 일로 어디 가 계셔서 네. 그때 이제 와서 교육감 권한 대행을 하게 됐고요. 안 좋은 일이라는 게 매우 안 좋은 일이죠. 예, 뭐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하여튼 예. 그럴 때 제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의 성이 곽 씨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부교육감 발령 받으니까 이제 교육감이 없으니까 네. 이제 교육감 권한 대행을 하게 됐고 네. 교육감 권한 대행도 사실상 교육감이에요. 이제 권한은 똑같습니다. 예. 뭐 하다못해 우스갯소리입니다. 받는 수당도 교육감 걸 받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교육감으로서 하는 일도 뭐 전체를 총괄하는 겁니다만. 네. 그래서 그 가르치는 일과 그다음에 지원 행정까지를 좀 봤고 네. 전체를 뭐 인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예산 운영이나 네. 이런 것을 파악은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실생활에서 제가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체득한 것, 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실에서도 중요하지만 항상 늘 체험 중심의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뭐 우리가 하다못해 다방주방장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거 해보지 않고 모르는 겁니다. 네. 그 한 사람은 잘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방주방장도 해봐서 알거든요. 네. 그래서 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유능한 공무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리고 지원 행정도 항상 저는 아까도 뭐 교육 중심에 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을 항상 중심에 두고 모든 판단의 준거를 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러저러한 말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뭐 색깔이 좀 뭐 어떻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게 더 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서울교육청에 왔을 때 부임했을 때 이 좌파 단체에서는 뭐 누구의 아바타다 그래서 뭐 물러가라 뭐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네. 시위에서는 저 출입을 금지하는 결의를 했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도한 그 시의원이 이제 지금 친구가 됐어요. 아, 예. 뒤에 이제 의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 친구도 뭔가 잘못됐을 때 면회도 갔었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런 게 벌어지나 했더니 그 쓸데없는 무슨 그 패를 가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패거리. 예. 아니 그리고 진짜 당당해져. 근데 제가 왜 그때 그 교육감 대신해서 뭐 국감도 제가 대신 받고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받았어요. 예. 그때도 괴롭히는데 전혀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네. 전날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냥 편히 잤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건 우리 아이들에게 유리하냐 유익하냐 아니냐. 네. 이게 제 판단에 준 거니까 네. 겁날 게 없죠. 그래서 저를 굳이 얘기한다면 학생 중심당이죠. 네. 굳이 얘기하면 학생 중심당의 이대영 총수입니다. 교육감 예비 후보가 학생 중심당의 총수이신 후보님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 교실이 있고 교장실이 있고 교육감실이 있을 겁니다. 그 세 곳을 다 경험하신. 그래서 이 교육 행정가들이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면 탁상 행정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장점으로 그런 모든 것을 저 바닥에서부터 저 위에까지를 다 경험하신 그것이 누구도 짧은 시일 내에 얻을 수 없는 그 경험을 갖고 계시다는 점을 이제 본인의 강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조희연 교육감 지난 8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분을 좀 아는 분이니까 예. 그렇게 뭐 그분의 그거를 너무 폄훼하고 싶지는 않아요. 훨씬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매일 혁신했는데 혁신된 건 하나도 없다. 아,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다. 예. 퇴보시켰다.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이 혁신교육 정책 때문에 결국은 큰 문제다. 네. 왜 문제냐? 이 우리 교육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회교랍니다. 네. 이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양반들은 뭘 했냐면 뭐 자기의 시책도 있지만 진영 논리를 가지고 네. 모든 학교에 똑같이 아. 일괄적으로 학교마다 아이들도 생김새가 다르고 성이 다르듯이 네. 학교도 여건이 다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과 아이들과 학부모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네. 우리 애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고 뭐가 유익한지를 해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네. 그거는 하는 거 매일 모아놓고 혁신한다면서 그 일종의 세뇌교육 같은 거 시키면서 일관된 정책 똑같은 걸 하는데 그게 또 바람직하면 괜찮습니다. 네. 그중에 물론 쓸만한 것도 있겠죠. 네.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양산을 하고 또 학교를 혁신학교라 해서 이거는 원래 뭐 경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만 서울에 맞지 않거든요. 네. 그거를 이렇게 개수 늘리는 데만 집착을 하고 그게 뭔가 자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에게 해줄 걸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도 완전 바닥이고 정말 이게 어려운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획일화를 시켰다고 하는 것이 회계화. 예, 그건 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적으로 보면 죄악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네. 부분은 이제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맞죠.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 교육을 해도 그렇고 민주주의 교육을 해도 그렇고 예. 그들이 말씀하는 거와 이거는 내 뜻은 이게 뭐야 말은 같은 것 같은데 네. 추구하는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리 이거를 네.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돼 있으면 결국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도 말이죠. 얼마 전에 어느 그 폴리텍 대학인가 저 겸임 교수 하는 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예. 대학에서도 아마 그 역사 그 시험이 있나 보죠. 네. 그 시험 감독 들어갔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고 현실과 떨어지고 팩트가 아닌 것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 당국에 그걸 이제 정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결국은 알았다는데 이분이 관두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대학의 교수들은 그 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는 거 봅니다. 네. 그러니까 색깔도 비슷한 거죠. 아.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시장 경제 원리를 안 해주면 네. 결국은 사회로 나가는 마지막 단계 대학 아닙니까? 네. 거기 가서도 그 지경이니 그럼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요 완전히 기형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 정말 요즘 어쩔 수 없는 사회 갈등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교육감이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거는 아주 격하게 공감합니다. 사실 시장이나 뭐 구청장은 뭐 안 하면 주민들이 막 난리치면 바로바로 시정하잖아요. 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애들 교과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네. 학원이나 보낼 줄 알고 예. 뭐 이런 지원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게 저게 나중에 향후 몇 년 후에 그 자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네. 이거를 걱정하는 분은 많지만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애가 교과 공부를 해서 뭐 고등학교 가고 대학은 갑니다만 결국 크게 보면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성장했는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가 이거는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은 이런 점일 겁니다. 이제 이대용 후보님이 서울시 교육감이 되시면 네. 아마 전교조 쪽에서 저항하고 대립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교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 예. 지금 우리 이제 같이 단일화 대열에 참여한 그런 분 중에도 이제 정치인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도 보면 무슨 토론회나 이런 데 가면 전교조를 뭐 때려잡는다고 그래요. 네. 나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참 뭐 서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오늘 네.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때려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위고 선동적인 말이냐. 아. 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유권자나 시민들이 보면 속 시원하죠. 네. 아, 저 사람이 하면 진짜 때려잡을 것 같다. 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때려잡습니까? 전교조는 합법적인 그런 인정을 받은 네. 그런 단체예요. 예. 그러면 국회에서 뭔가 법을 바꿔서 하지 않는 한, 전교조 회원들은 공무원법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현직 교사고 그 단체가 단체가 DJ 정부 때 예.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탈법적인 조직이 네. 아니다. 예. 노동단체다. 예. 그걸 때려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저는 분명한 게 하나가요. 저는 광무현 교육감이 계실 때 네. 좌파
교육감이 있을 때, 극렬할 때, 예. 뭐 감옥도 가고 그럴 때 저는 여기 와서 수습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시의회 출입도 시의원들이 못하게 한다고 결의했는데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자기들이 아쉽죠. 네. 그게 슬그머니 풀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시의원 주도한 사람이 나중에 의장도 했지만 나하고 이제 친구로 지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아니지만 그런 정치력은 있습니다. 네. 그 핵심이 뭐냐면 나는 분명히 그때도 학생인권조례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모 후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의회에서 의결한 거잖아요. 저는 그때 학생인권조례를 제가 반려했잖아요. 예. 제의으로 했죠. 아하. 시의회에다. 예. 그게 합법적인 겁니다. 네. 저는 그 길을 압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해주리라 생각은 안 했죠. 네. 그래도 저는 의사표시를 했고 네. 행정행위를 했고 다시 곽교육감이 돌아와서 가져오는 바람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렇죠. 마지막에 전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 이대영 예비 후보님 교육감이 되시면은 실제로 이제 구름에 뜬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제 유권자들 귀에 달달하게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교육에서의 정권 교체, 교육에서의 진짜 혁신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어떠십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전교조라는 집단이 네. 반교육적이고 네. 뭔가 다른 게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단절을 시키면 돼요. 이게 네. 바로 그 전교조 처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분에게 네. 전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뭐 큰 얘기를 해서 사람들 속을 시원하게 하는 거 이것은 아니에요. 정말 제발 좀 교육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 교육감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조차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선동 그것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요. 우리 교육에서는 우린 특히 교육감들은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보장해 줄 것인가를 총괄하는 책임자잖아요. 네. 그렇다면 자그마한 약속도 지켜야 되거든요. 네. 또 당신이 말한 건 지켜야 돼요. 네. 내가 두고 볼까요? 그거 절대 못 지킵니다. 그다음에 인권조례를 이제 폐지한대요. 그럼 시의원 설득해서 하라래요. 네. 그럼 그걸로 끝나야지. 또 뭐 우리 미국에 있는 학생 권리장정 같은 거를 해서 그렇게 고쳐서 만들겠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아이들의 인권이고 선생님들의 인권이고 우리 시민들의 인권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어요. 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현실을 너무 몰라요. 네. 내가 그걸 꼬집고 싶은 겁니다. 이제 누구 뒷싸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건 뭐 제가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요. 네. 뭘 물으냐면 지금 그걸 막 한다고 자기들이 그러지만 네. 제가 왜 새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느냐면 너무너무 조례가 많습니다. 아, 예. 이게 우리 교육 활동을 유연성을 완전히 경직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근데 또 만들어요. 하나 없앴으면 없애지도 못하겠지만 네. 없앴다면 그걸로 예. 끝나야지. 그것도 끝나야지. 큰 공입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유익한 조례도 있겠지만 제 심정은 지금 서울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조례를 다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 왜 그러냐? 예. 나한테 정권 좀 해요. 네. 아니 단위학교, 교육청에서 다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고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바보 되겠습니까? 네. 바보 아니에요. 다 가장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걸 다 도출할 수 있다고요. 네. 또 학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음. 또 언론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가야 올바른 교육이 되는 거지. 또 조례를 만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뭐 하다못해 운동장 개방하는 것도 조례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 조례 없으면 일을 못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복지부동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조례가 아이들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북돋워 주기는커녕 그 많은 조례가 아이들을 위한다는 그 많은 조례가 아이들을 억압하고 내리누르는 그런 상황, 그런 현장 얘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 교육감 선거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일화인데요. 네네.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뜨거워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분은 단일화 안 하겠다고 나가셨고 나머지 네 분이 있는데 이번 주에 단일화 아무튼 결판이 나죠. 네, 지금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일반 여론조사 60%, 네. 그다음에 이제 선거인단 40%에서 그 예.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여론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30일 아침까지 그 모바일로 모레 수요일 날. 네네네. 네.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합쳐서 30일 날 12시에 발표하는 걸로 네. 그 추진하는 단체에서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시끄러운 얘기도 있고 누구는 일탈하고 또 지금 같이 가는 4명도 뭐 다양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상황은 복잡한 게 많고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4명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유감인 것은 또
교육감 이게 좀 시끄러워서 그래서 또 다른 단체가 네. 교육감 공모를 하겠다. 아, 그래요? 또 정보에 의하면 뭐 또 다른 게 또 생긴대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 자신이 만약에 물러서면 교육감 단일화가 딱 된다. 네. 저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각오로 나왔고요. 지난번에도 왜 문용린 후보신가요? 그분 서울사대 그 교수이셨던 그분한테 양보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양보라는 말보다도 예. 제가 나갔으면 됐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때 물러선 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 게 그 당시에 교육감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약간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마음의 준비부터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그 혼자 고민이 내가 나가면 정말 교육감, 부교육감도 없는 그래서 밑에 실장이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 아하.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쪽 그 상대편에서 대단한 거물이 나오니 네. 또 이쪽에서도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나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평소 잘 아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문용인 전 장관에 이래서 네. 아 그래? 그분의 의지만 있다면 나는 뭐 오케이. 저는 아주 흔쾌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저는 있잖아요. 젊으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기회를 줄 줄 알았더니 안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뭐 그런 미련 없이 그리고 이게 다 짧은 기간이지만 몇 달 동안에도 정말 그 책무를 내가 버리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나가면 그때는 박근혜 효과가 있어서 누가 나가도 될 때입니다. 예. 근데 좀 지나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뭐 세상 물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무튼 이번 이제 6월 1일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이제 또다시 좌파 교육감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교육에서의 정권 교체 그래서 중도 보수 쪽에서의 교육감이 나오게 될지 아무튼 단일화에 달려 있다는 얘기를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격려도 해주시고 압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만찬 회동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함께 예의주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교육감 후보 이대영 후보님 나오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